김남국 코인 게이트 소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언론사가 사실상 김남국 코인 게이트로 단독 보도를 연일 터트려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너무 재미있는 건 이런 거예요. 김남국의 말을 실시간으로 언론사들이 팩트체크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제 제가 오전 방송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것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이 국회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 보여드렸죠. 실제 김남국이 국회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보여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김남국이 책상 밑에서 핸드폰 만지는 것. 그러다가 자리를 비운 것. 그러다가 책상 위에서 핸드폰 만지는 것. 그러다가 뭐 했습니까? 또 자리를 비운 것. 제가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팩트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러니까 전 언론사들이 이런 김남국의 영상을 다 공개하고 있어요. 네? 전 언론사들이. 어제 뭡니까? TV 뉴스를 다 보니까요. 김남국이 상임위에서 언제 자리 떴고, 언제 핸드폰 만졌는지 전부 다 팩트 체크를 해주더라고요. 야, 저 남국이 큰일 났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김남국이 국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제대로 안 하고 핸드폰 가지고 코인 거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두 차례가 아니잖아요. 몇 차례입니까, 신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민주당이 난리를 쳤던 헬로윈 참사. 이때 당시에도 김남국이 코인 거래했습니다. 무려 7차례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7차례입니다, 신규 여러분. 자, 또 뭡니까? 그 유명한 이모 논란이 있을 시기. 한동훈 장관 청문회 당시에도 김남국이 무려 아침부터 새벽까지 이틀간 31차례의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 국가 애도 기간 때도 김남국이 무려 40차례에 걸쳐서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또 하나가 또 걸렸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김남국이 심지어 국회의원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국정감사 때도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무려 23차례나. 자, 그러니까 상임위 회의 중에도 한동훈 장관 청문회 중에도 심지어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 때도 김남국이 23번이나 뭡니까?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와. 이쯤 되면은 신규 여러분, 김남국이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코인 투자자인지 뭡니까? 구분이 안 됩니다. 아니, 국회의원은 뭐 하는 겁니까? 일을 2개 하면 안 돼요. 네? 직업을 2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해충돌 때문에. 그런데 김남국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사실상 이게 국회의원인지 코인 투자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지금 코인 투자를 어디서 했다라는 겁니까? 국회 안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국회 안에서.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김남국이 뭐라 그러냐? 자, 김남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은 휴게실이나 화장실에서 거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국회 내에서도 하긴 했는데 뭐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화장실 갈 때 거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정말일까요? 김남국 말대로 정말 휴게실, 화장실에서만 거래를 했을까요? 자, 이것을 어제 SBS가 영상으로 김남국을 팩트 체크해 줬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자, 김남국이 지금 보십시오. 한동훈 장관 청문회 당시 오전 11시 14분쯤 책상 밑에서 핸드폰을 만지작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14분쯤 책상 밑에서 핸드폰을 만지작하고 있었어요. 또 오전 11시 17분 책상 위에 핸드폰을 들고 나와 만지작하고 있었습니다. 자, 시간이 중요합니다, 신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전 11시 14분, 오전 11시 17분. 자,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실제 코인 전문가가 추적을 해보니까 김남국이 코인 거래를 하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네, 오전 11시 15분, 오전 11시 17분. 딱 들어맞잖아요. 네, 딱 들어맞는 거 아닙니까? 자, 즉 김남국은 화장실에서만 거래를 한 게 아니다. 휴게실에서만 거래를 한 게 아니다. 한동훈 장관 청문회 중에도 저렇게 코인 거래했다라는 정황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그것도 영상으로. 네. 자, 김남국이 거짓말이 또 걸린 거예요. 김남국 거짓말이.
네, 지금 김남국이 코인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계속해서 말 같지도 않은 해명들을 이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어땠습니까? 거짓의 거짓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김남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팩트 체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김남국 본인도 정신 못 차릴 겁니다. 네, 내가 언제 얼마나 코인 거래를 했는지 아마 김남국도 모를 거예요. 자, 왜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1년에 1,400건입니다. 드러난 것만 해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드러난 김남국의 코인 지갑이 총 4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그런데 1년간 1,400건이라는 건요, 4개의 코인 지갑이 아니라 1개만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1개만으로도 1년간 1,400건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4개를 다 합친다. 몇 건 될까요? 네? 4개를 다 합친다. 야, 최소한 5,000건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실제 어제 채널A가 김남국의 또 다른 코인 지갑을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만큼 거래했대요. 네, 무려 2022년 1월 20일부터 네, 어제까지 무려 477일, 총 2,461건을 이체를 했다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이게 코인 지갑 4개가 아닙니다. 1개만을 본 겁니다. 1개. 그러면 1개는 1,400건, 1개는 2,461건. 이것만 하더라도 몇 개입니까, 친구 여러분? 지금 벌써 4,000건 가까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야, 이쯤 되면은 김남국이 배지 떼고 코인 투자자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본업이 뭔지가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본업이 뭔지가. 이러니까 김남국 본인도 지금 내가 국회의원인지 내가 투자자인지 모르니까 국회 내에서도 저렇게 핸드폰 만져가면서 투자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김남국은 이에 대해서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자,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거예요, 신규 여러분. 지금 김남국이 코인 투자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라는 겁니까? 실제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 따르면 오전 7시 32분부터 다음날 새벽 3시 30분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네? 오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아주 그냥 밤을 꼬박 새면서까지 김남국이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김남국은 왜 이렇게 코인 거래를 잠도 안 자고 할까? 왜 이렇게 코인 거래를 하루 종일 하고 있을까? 자, 전문가들에 따르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뭐 때문이냐? 바로 이자놀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자놀이. 자, 저도 몰랐는데, 저도 코인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몰랐는데, 코인도 이자놀이가 있다고 합니다, 친구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 자, 코인을 거래하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금융상품. 자, 그 중에서도 어떤 상품이 있냐면요. 디파이라는 금융상품이 있대요. 이게 보시면요.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가상화폐를 예치하면 수익률이 자동으로 창출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디파이라는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코인 거래를 하면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자. 네,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이자 주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이 저 디파이라는 금융상품으로 코인 거래를 하면요. 이자를 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씁니까? 많이 거래하면 많이 주고 적게 거래하면 적게 주겠죠. 근데 김남국이 이걸 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실제 2022년 1월 20일 클립 지갑을 개설을 하고 김남국이 21일 새벽 3시에 빗썸에서 클립으로 위믹스 100개를 이송합니다. 그리고 디파이 코인 이자를 받은 거예요. 자, 이자가 들어오니까 개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100개에서 1만 개에서 40만 개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새벽 3시에서 새벽 5시 30분까지. 야, 그러면 100개 넣었을 때 이자 받았고 10,000개 넣었을 때 이자 받았고 40만 개 넣었을 때 이자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김남국이 코인을 하루 종일 했던 이유, 잠도 안 자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했던 이유, 바로 이 이자 놀이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그냥 이쯤 되면은 코인 전문가죠, 친구 여러분. 코인 전문가.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렇게 김남국이 코인을 거래한 코인 개수가 무려 몇 개냐?
놀라지 마세요. 자, 무려 몇 개냐? 자, 보시는 것처럼 무려 41개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41개. 와.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이 41개나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요, 김남국이 거래한 코인 개수 이만큼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41개. 야, 저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친구 여러분. 자, 근데 김남국이 실제 가상 지갑안을 갖고 있다라는 코인이 저렇게 41개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무엇이냐? 김남국이 왜 저렇게 많은 코인들을 가지고 있을까?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코인 중개를 하기 위해서. 네, 코인 중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코인 내에서 단순 투자를 넘어 LP라고 부르는 게 있답니다, 친구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거래소에 등록 안 된 코인들을 대규모 확보해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교환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김남국이 41개나 되는 코인을 갖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 거래소에 등록 안 된 코인들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거래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41종이나 되는 코인을 갖고 있었고, 실제 코인 중개 정황까지도 잡혀낸 겁니다. 코인 중개 정황까지도. 자, 실제 이런 겁니다, 친구 여러분. 보시면 이거예요. 실제 김남국의 소유 추정으로 되어 있는 지갑 속에서 이렇게 수수료를 받고 코인 중개 거래한 게 총 20차례가 지금 드러났습니다. 총 20차례가. 자, 그럼 시험님 보세요. 코인을 통해서 이자 놀이까지 했죠. 코인을 통해서 중개 거래로 수수료까지 받았습니다. 야, 뭐 이쯤 되면은 꾼 아닙니까, 친구 여러분? 네? 이쯤 되면 꾼 아니에요? 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 얻어. 코인 이체를 통해서 뭡니까? 이자 받아. 중개 정황, 코인 중개에서 수수료까지 받아. 야, 이쯤 되면 꾼 아니냐고요. 이쯤 되면은 배지 내려놓고 차라리 코인 투자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야, 이러니까 어제 굉장히 재밌는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어제 JTBC가 공개를 한 건데요. 보시면 민주당 내에도 이미 소문이 파다했대요. 남국이 형 재산 10억이 넘는다고. 코인 귀재라고. 자, 어떤 내용인지 이 관련된 영상 우리 시청자분들과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재밌습니다. 2021년 8월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휴식 시간에 민주당 의원들끼리 재산 문제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 얘기가 없어? 그런 얘기 뭐 저희 이거 진짜 7만 8천 원. 언니 모아야지 장가가 아니고 맞아. 대화 도중 김남국 의원의 이름이 나오고 가상화폐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국이 절대 남국이 형은 굉장히 친절 나오고 저는 이제 이런 거였으나 남국이 10억 넘게 재산 말고 주식 아니 그 비트코인 코인으로 벌었어. 자, 친구 여러분,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소문이 파다했던 겁니다. 남국이 코인 귀재다. 남국이 코인으로 돈 벌고 있다. 이러니까 저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민주당은 이미 김남국의 코인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했던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경태 외 민주당 의원들이 김남국의 코인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실제 김남국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국이 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고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실제 김남국이 어떻습니까?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도 발의해, 토론회도 참석해, 심지어 뭡니까? 본인의 코인과 호재가 될 만한 각종 활동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내부에서 이미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이걸 그냥 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김남국의 코인 거래에서 굉장히 이상한 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점이냐? 첫 번째,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어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거예요. 참 김남국이 신기한 게 이런 잡코인들, 한 달 된 신생 코인에 30억을 몰빵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투자를 하는데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우선이겠습니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우선이겠습니까? 김남국이 재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30만 원도 아니고 30억을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에다 몰빵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실제 김남국의 코인 보유를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아까도 제가 김남국이 보유한 코인이 무려 41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1종이라고. 그런데 그 중에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 1억 달러 미만인 잡코인이 무려 36개입니다. 즉, 금방 없어질 수도 있는, 가격이 금방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잡코인을 41개 중에 무려 36개나 갖고 있었던 게 바로 김남국이에요. 너무 이상합니다, 친구 여러분. 그런데 더 웃긴 건 뭔 줄 아십니까? 참 신기하게 김남국이 그런 잡코인에 손만 대면요 급등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참 신기하게. 보시는 것처럼 메타코인과 관련돼서도 6,500원 시점에 김남국이 매수를 했는데 이게 김남국이 사자마자 19,500원으로 뛰었고, 마블엑스 같은 경우에도 김남국이 5만원 정도에 샀는데 이게 갑자기 68,000원에 뛰었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 김남국이 손만 대면은 그 코인들이 가격을 뭡니까? 급히 뛰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라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상장도 되기 전에 김남국이 뭡니까? 이 코인을 무려 10억이나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넷마블에서 발행한 마블엑스 어떻다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마블엑스가 실제 5월 6일날 상장을 했는데 김남국은 언제부터 코인을 사들였다는 겁니까?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무려 37차례에 걸쳐서 19,000여 개의 마블엑스 코인을 매수를 한 겁니다. 약 10억 원어치예요. 10억 원어치.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팝니다. 다시 6,200개를 매도해요. 그래서 지금 김남국이가 벌어들인 돈이 3억 2천만 원여 정도 된다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친구 여러분. 김남국은 왜 그 누구도 쉽사리 사지 않는 잡코인을 무려 뭡니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잡코인을 무려 이렇게 36개나 대거 사들이고, 심지어는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30억 원어치나 몰빵을 하고, 더 신기한 건 김남국이 손만 대면은 그 잡코인들이 뭡니까? 갑자기 급등을 한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친구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건 내부 정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부 정보가 없이는. 아니, 내부 정보 없이 누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합니까? 이쯤 되면은 김남국이 뭡니까? 전 세계 코인 짱 아닙니까, 친구 여러분? 코인 짱? 네? 잡코인만 손을 대면 급등을 하는데, 손만 대면은 갑자기 주식이 상장을 하는데, 아니, 코인이 상장을 하는데, 이건 김남국이 이쯤 되면 신이죠, 신. 네? 코인 유튜브에도 되겠어.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건 김남국이 내부 정보 없이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코인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자, 이러니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검찰이 실제적으로 이와 관련돼서 수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김남국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 미공개 정보 이용을 했다라는 의혹을 낳고 있어서 조세 퍼탈 혐의까지도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이것이 밝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더 수상한 게 있어요. 더 수상한 게 무엇이냐? 이게 지금 코인이 세탁되었다라는 정황 증거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코인이 세탁됐다라는 의심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거 전해드렸습니다. 실제 김남국이 뭡니까? 쪼개기 이체를 했다. 김남국 소유 추정 코인 지갑에서 수상한 쪼개기 이체가 됐다. 그게 무려 4개월간 48번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 내역을 보여드렸죠. 어떻게 된다고요? 2022년 1월 28일 보시면은 3차례에 걸쳐서 300개, 10만 개, 30만 개 이런 식으로 대거 코인을 이체를 합니다. 10만 개, 30만 개씩 이체하던 게 김남국이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이체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2월 14일이 되니까 6차례에 걸쳐서 3만 개씩밖에 이체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원래는 보시는 것처럼 10만 개, 30만 개씩 거래했던 것을 김남국이 갑자기 쪼개기로 이체를 하며 3만 개씩밖에 이체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이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자금 세탁에 대한 의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보다 그랬던 이유가 뭐라고요? FIU 걸릴까봐. FIU 걸릴까봐. 왜냐?
FIU 걸리면요. 자금 출처를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자금 출처를. 이걸 피하기 위해서 김남국이 이렇게 쪼개기 송금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이게 팩트 체크가 됐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제 JTBC가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위믹스 코인 옮김 배경도 의문, 빗썸 자금 세탁 방지책 영향.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잘 보십시오. 자, 김남국이 실제 이렇게 쪼개기 송금을 했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 1월 21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 빗썸에서 클립 지갑으로 41만 개, 빗썸에서 업비트로 85만 5천 개를 이체를 한 거예요. 이게 약 127만 개입니다. 최소 85억입니다, 신규 여러분. 85억. 자, 보세요, 신규 여러분. 아니, 채 한 달도 안 돼서 채 몇 주 만에 85억 원어치의 코인을 빗썸이란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옮긴 겁니다, 신규 여러분. 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빗썸에서 그대로 거래를 하면 되는데 이 빗썸에 있는 코인을 싹 다 다른 지갑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것도 단 몇 주 만에 85억 원어치나. 더 웃긴 게 뭐냐면 신규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체하면 뭐 붙습니까? 수수료 붙어요. 수수료.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코인도 똑같습니다. 다른 코인 거래소에서 다른 코인 거래소로 옮기면요, 수수료를 붙어요. 수수료를. 근데 어떻습니까? 그걸 옮긴 겁니다. 무려 127만 개, 최소 85억 원을. 수수료까지도 부담해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코인을 옮기는 게 너무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빗썸에서 이런 걸 발표한 겁니다. 2022년 1월 19일 공지사항. 가상자산 출금 방식 시행 안내. 빗썸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의무 이행을 위해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수취인의 성명과 지갑 주소를 사전에 등록하는 화이트리스트 출금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자, 갑자기 빗썸이 뭐 한 겁니까, 신규 여러분? 자, 자금 세탁을 막고자 지갑 주소를 사전에 등록하는 방침을 발표를 한 거예요. 방침을. 그 방침을 발표하자마자 뭐 한 거라고요? 이렇게 빗썸에서 다른 지갑으로 김남국 코인이 85억 원어치나 대거 이동을 했던 겁니다. 참 이상하죠? 자, 심지어 빗썸이 또 어떤 발표도 하냐면요, 이런 발표도 합니다. 타임 지갑 주소 등록 불가. 자, 심지어 신분증 촬영도 해야 되고요, 개인 지갑까지 등록이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즉 실명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명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옮기는 것도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해외로 옮기는 것도. 자,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것을 뭐 하는 겁니까? 강화가 된 거예요. 자금 세탁과 관련돼서도 강화. 더 나아가 차명으로 지갑을 갖고 있는 것도 안 되고 심지어는 해외로 이전시키는 것도 굉장히 제한을 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장되고 시행되기 전에 김남국이 뭐 한 겁니까? 이렇게 85억 원어치 127만 개의 코인을 빗썸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놨다라는 거예요. 야, 뭔가 이상하죠, 신규 여러분?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이상하잖아요. 김남국 본인이 말했어요. 김남국 본인이 실명 계좌했다며. 네? 실명 계좌 거래했다며. 그러면 굳이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실명 계좌 거래하면요. 김남국 뭐라 그랬습니까? 내 돈 내투했다면서요. 내 돈으로 내가 투자한 거면요, 굳이 그렇게 옮길 필요가 없다고요. 김남국 뭐라 그랬습니까? 떳떳하다며. 떳떳하면 굳이 그렇게 옮길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빗썸이 뭡니까? 정책을 강화할 때 자금 세탁과 관련된 실명 거래와 관련된 해외 이송과 관련된 정책을 강화할 그 시기 대거 코인을 이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봐도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냄새가 나죠. 뭐 하는 겁니까? 세탁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세탁 정황. 실제 그래서 검찰이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 그래서 검찰이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보시는 것처럼 이상하잖아요. 네. 실제 보십시오.
이렇게 다수의 코인이 옮겨갔는데 이게 FIU에 안 걸리겠습니까? 당연히 걸리지. 네? 127만 개인데 85억 원어치인데 이게 FIU 안 걸리겠냐고요. 당연히 걸리죠. 그래서 실제 뭐 하는 겁니까? FIU에 통보가 됐던 것이고 검찰이 수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날짜가 중요해, 날짜가.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김남국이 이렇게 이체를 거래하기 전 빗썸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돼 가지고 그때 날짜가 언제냐? 2022년 1월 19일입니다. 2022년 1월 19일. 제가 이 날짜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빗썸에 가입하는 시기가 2022년 1월 19일이에요. 똑같아요. 네. 빗썸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이행을 발표한 날짜 2022년 1월 19일. 이재명이 빗썸을 가입하는 날짜 2022년 1월 19일. 그리고 나서 김남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대거의 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규 여러분, 뭔가 냄새가 하나 둘씩 더 나기 시작하죠. 네, 뭔가 냄새가 하나 더 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김남국은 웃긴 게 뭐냐면요, 분명히 실명 계좌 거래를 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웃긴 건 거래 실명제 직전에 이 모든 코인들을 인출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표 하나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표냐? 잘 보세요. 사실상 김남국이 코인을 굉장히 꾼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수수료도 받아. 심지어는 뭡니까? 이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이거예요. 자, 실제 김남국이 보유하고 있는 위믹스 코인을 보십시오. 김남국이 정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었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고점을 찍었던 최고가의 코인을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김남국이 최고가의 코인을 팔지 않고 언제 팔았다고요? 대선 직전에 팔았다고요. 대선 직전에. 자, 그리고 이 코인을 팔았을 시기에 김남국은 그 전에 뭐를 했다고요? 빗썸에 있는 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네? 다른 지갑으로 이체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뭘 의심하느냐? 바로 이 1월 19일을 의심을 하는 겁니다. 1월 19일.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김남국은 빗썸 거래 내역을 까야 되고 농협통장 내역을 까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뭐 진상조사니 뭐 하고 있다라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네. 자, 덜도 말고 더도 말고 김남국은 빗썸 거래 내역 까라. 더 나아가 농협 거래 내역 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과연 보시는 것처럼 김남국의 거래가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다.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다. 이것은 뭡니까? 일반 투자자로 생각할 만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검찰의 수사를 하면요, 금방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막 이러고 있어요. 뭐 민주당 MZ세대라는 사람들이 김남국 코인 사실이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뭡니까? 2030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12%가 빠졌고 30대 같은 경우에는 9%가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코인에 민감한 2030 지지율이 추락을 하니까 민주당이 지금 요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뭡니까? 청년들이 분노하는 거죠. 그 쇼에 대해서. 뭐 되게 정의로운 척, 가난한 척, 돈 없는 척,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안 사 먹는다, 구멍 뚫린 신발 신었다, 라면만 먹었다. 그 이중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중요한 게.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이재명의 태도입니다, 신규 여러분. 이재명의 태도. 잘 보세요. 이재명이 문제만 생기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꼬리 자르기예요. 꼬리 자르기. 어떻게든 빨리 꼬리를 자르는 게 이재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장동 당시 유동규 꼬리 자르고 김문기 처장 꼬리 잘랐던 게 이재명입니다. 더 나아가 뭡니까? 돈봉투 당시에도 어떻게든 꼬리를 자르기 위해서 진상조사도 안 하고 탈당시켰던 게 이재명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김남국 코인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이 꼬리를 안 자르려고 해요. 어떻게든 김남국 코인을 당 내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 자,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도 이재명이 갑자기 목감기로 일정을 취소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윤리감찰 긴급 지시를 내린 거예요. 아니, 그럼 이런 식으로 따지면 돈봉투 게이트 연루 의원들도 윤리감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 이재명 본인도 윤리감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그 사람들은 윤리감찰 안 하고 왜 김남국만 윤리감찰해요? 좀 이상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돈봉투와 관련해서는 사과했잖아요. 왜 이건 사과 안 해? 더 나아가 조사 권한 없다며 돈봉투에서는 검찰 신속수사 요청한다면서요. 왜 코인과 관련돼서는 왜 신속수사 요청 안 합니까? 무엇보다 남국에 탈당 안 시켜요. 네? 탈당 시켜야지. 전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을 어떻게든 이재명이 당 내에서 처리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제 민주당이 어떤 발표를 했습니까? 이런 발표를 했어요. 김남국 에어드롭으로 코인 무상 지급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실상 김남국이 코인을 공짜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신규 여러분? 김남국의 그동안 해명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김남국 뭐라 그랬습니까? 주식 팔아 코인 샀다 그랬습니다. 네? 주식을 팔아서 코인 샀다 그랬어요. 그런데 김남국의 해명이 거짓말이 돼버린 거죠. 왜? 공짜로 받은 거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 믿을 수가 없다고요. 왜냐? 생각해보세요. 김남국이 갖고 있는 코인이 몇 개인데요. 무려 136만 개입니다. 아직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몇 개인지조차도 모릅니다, 지금. 근데 이 136만 개가 어느 정도 양이라고 시청자 여러분? 무려 110억 가량입니다. 110억. 이게 얼마라고요? 세계 6위라고요. 세계 6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코인 거래소가, 어떤 코인 업체가 김남국이 아무리 배지 달았다고 해도, 아무리 입법 비리가 있다고 해도 110억 원어치나 몰아서 줍니까? 네? 110억 원어치나.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청교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남국이 거 맞냐? 네? 이거 남국이 거 맞냐?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보세요. 김남국이 어디에서 코인을 갖고 있었습니까? 빗썸이라는 거래소에서 코인을 갖고 있었어요. 빗썸이라는 거래소에서. 자, 그런데 민주당 발표에 따르면 뭐 했다라는 거예요? 김남국이 에어드랍으로 코인을 무상 지급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뭡니까? 제가 어제 오후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빗썸에서 어떻게 발표했냐면요. 보세요. 공지사항. 위믹스 상장 및 에어드랍 이벤트 안내. 안녕하세요. 넘버원 가상자산 플랫폼 빗썸입니다. 금일 위믹스가 신규 상장됩니다. 또한 상장을 기념하여 105만 개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한대요. 몇 개라고 시청자 여러분? 105만 개. 105만 개. 근데 김남국은 몇 개 갖고 있다고요? 136만 개. 아니 어떻게 빗썸에서 에어드랍한 105만 개보다 김남국이 더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기 때문에 어제 민주당의 발표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보세요. 빗썸에서 105만 개도 한 번에 몰아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차등 지급해요. 1등부터 100등까지. 즉 에어드랍이라고 설명을 하면요. 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실제 뭡니까?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에서도 실제 에어드랍 이벤트를 했습니다. 위믹스 에어드랍 이벤트 개최. 근데 제가 어제 보여드렸죠. 이렇게 됐다고. 자, 실제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에어드랍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캐릭터 레벨 25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몇 개 준다는 겁니까? 위믹스를 각각 한 개씩 준다라는 거예요. 네? 캐릭터 레벨 25가 도달되면, 게임 캐릭터 레벨 25가 도달되면 위믹스 코인 한 개를 에어드랍으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말이 맞으려면은 김남국이 게임 캐릭터를 몇 개 만들어야 됩니까? 136만 개 만들어야 돼요. 레벨 몇으로? 25로. 그래야지만 136만 개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든 김남국의 코인을 보유한 정황을 숨기고자 하는 것 같아요. 숨기고자.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코인 게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어디서 났냐? 이 많은 코인이. 네? 우리 예전에 뭡니까? 누가 그 많은 소고기를 먹었나?
누가 그 많은 초밥을 먹었나? 마찬가지로 도대체 김남국은 그 많은 코인을 어디서 얻었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곳이 아닌 김남국 개인 문제로 치부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김남국이 에어드랍을 받았다. 이거 무상으로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민주당 전체 또는 이재명에게 옮겨나가는 게 아니라 김남국 혼자만 안고 갈 수 있도록 지금 저런 발표를 저는 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빗섭 에어드랍 이벤트 보여드렸죠. 위메이드 에어드랍 이벤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두 회사의 이벤트에 따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남국이 선에서 꼬리 자르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외부에서 꼬리를 자른 게 아니라 당 내에서 처리하고 꼬리를 자르겠다라는 겁니다. 야. 결국 이거였네. 네. 남국이 옆에서 이재명이 넥슬라이스를 외쳤던 이유. 다 이유가 있었네요, 친구 여러분. 다 이유가. 괜히 넥슬라이스를 외쳤던 게 아니다.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친구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김남국이 이것을 무상으로 코인을 지급받았더라면 그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뭡니까? 이거 이해충돌이에요. 이해충돌. 본인이 공짜로 코인을 받았는데 그 코인이 급등할 수 있도록 무려 최소 5번의 지금 입법 활동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연히 이해충돌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뭐 했습니까? 일도 안 하고 국회 상임위 도중에도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내부가 또는 이재명이 이걸 어떻게든 김남국 선에서 처리를 하려고 저렇게 진상조사단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민주당의 진상조사단 믿을 수 없고 이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뭐 다수의 언론들이 김남국 민주당 진상조사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못 믿어요. 민주당이 어떤 사람들인데 누가 믿어? 네,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김남국 씨에게 한 게 뭡니까? 조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김남국 씨 혼자 가지 마요. 우리 민주당 선배분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같이 가요. 네, 우리 노웅래 선배 국회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어도 같이 죽자 그랬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남국은 혼자 가지 말고 양손 붙잡고 가세요. 네, 어떤 사람을 양손을 잡아야 될지 본인이 더 잘 겁니다. 본인이 더 잘, 손이 괜히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야. 네, 양손 붙잡고 함께 가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뭡니까? 인지상정이라고 준 것만큼 받아야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김남국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이재명의 검찰 출석길 당연히 같이 가야 된다고 말했던 게 김남국입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조만간에 김남국이 코인으로 검찰 수사 받으면 이재명 같이 가줘야지. 네? 김남국은 이재명 따라가지고 이재명은 김남국 혼자 보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김남국 씨는 이재명과 뭡니까? 같이 검찰을 가기 위해서라도 뭐 해야 돼요? 혼자 가지 마요. 같이 가십시오. 손 붙잡고 같이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왜입니까? 무엇보다 이재명이 이렇게 말했었어요. 금융범죄 징역 80년 보내야 된다. 살아서 못 나오게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했던 게 이재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남국은 혼자 죽지 말아라. 혼자 안고 가면 살려줄 사람 없다. 생각을 잘해야 된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주말 방송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코인과 관련돼서 저도 처음 접하고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조금 쉽게 좀 정리를 잘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괜찮으셨나요? 네, 좀 댓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좀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들이 조금 쉽게 전달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제가 자료를 정리해드리는 이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드린 이유 뭡니까? 여기서 끝내지 말라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만 보고 끝내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지금 이 진상조사단 발표가 저는 의심이 된다. 오히려 더 이상하다라는 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지만 뭐가 됩니까? 그 진실이 밝혀진다라는 겁니다. 김남국 뒤에 몸통이 밝혀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방송 내용 좋으셨다라면 많은 분들에게 공유 추천 부탁드리면서 방송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 여러분, 토요일 주말입니다. 행복한 주말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